올데스타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진영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일정을 마치고 저도 추석 연휴를 보내기 위해서 귀가하는 길인데요. 닷새간의 연휴인데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어디 가시기도 힘들고 누구 만나기도 쉽진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도 안전이 제일이니까 건강하게 행복한 명절 보내시기를 저희 올데스타 그리고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타를 읽어드립니다의 안진용입니다. 기자수첩 스타학계로는 많이 얘기를 했는데 스타를 읽어드립니다는 오랜만이잖아요. 할만한 거리가 나왔습니다. 제목 하야, 별빛 같은 나의 영웅아. 얘기만 들어도 뭔 얘기 하려는지 여러분 다 아실 텐데요. 얼마 전에 임영웅 씨가 신곡을 발표했잖아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이 노래를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듣는 것보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노래에 대해서 조금 더 알려드리려는 겁니다. 임영웅 씨가 지난 10일 신곡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발표했는데 그에 앞선 하루 전 9일 이 미스트롯2 결승 무대에서 먼저 공개가 됐습니다. 이날 결승전은 미스터트롯2의 출연자들이 주인공이었지만 전 만약에 실시간 검색어가 있었으면 1위 임영웅, 2위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3위 임영웅 서른도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정도로 반향이 컸는데 일단 발표한 다음 날 지니 음악 차트입니다. 실시간 차트 1위, 바이브 국내 급상승 차트 1위에 올랐고요. 벅스 2위, 멜론 최신 24시간 히트 차트 2위에 올라가면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트로트 가수들은요, 트로트 차트 위주로 얘기를 해요. 트로트 가수들과의 경쟁인데 임영웅 씨는 모든 차트를 아우릅니다. 전체 차트에서 이 정도 성적을 거둔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고요. 뮤직비디오 역시 공개 1시간 만에 조회수 23만 뷰를 돌파를 했고요. 10일 오전 기준으로 바로 100만 뷰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15일 기준으로 500만 안팎까지 갔으니까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조회수가 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노래 누가 준 거죠? 서른도, 선배 트로트 가수 서른도 씨가 작사, 작곡을 한 노래인데 왜 줬을까?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임영웅 씨가 자기 노래를 불러주길 원해요. 왜냐? 임영웅이 부르는 것만으로 엄청난 인기를 얻을 수 있고 자기 또한 유명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왜 서른도가 직접 만든 노래를 임영웅에게 줬으며 임영웅은 그 노래를 불렀을지를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서른도 씨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직 임영웅만을 생각하며 만든 곡이다. 이 곡은 임영웅만이 소화를 할 수 있다라고요. 과연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인연이 있었던 걸까요? 자, 두 사람의 인연은요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2018년 KBS 아침마당입니다. 이 아침마당에는요 도전 꿈의 무대라고 해서 이런 신인, 아직은 이름을 알리지 못한 가수들이 자신의 이름과 노래를 알릴 기회를 부여하는 코너가 있어요. 여기에 또 하필 이 당시 임영웅 씨는 패자 부활전에 나섭니다. 그때 심사위원이 바로 서른도 씨였다는 거죠. 이 두 번째 패자 부활전 도전이었는데요. 이후에 5연승을 거둡니다. 미스트롯2의 양지은 씨랑 어찌 보면 비슷한 사례일 수도 있어요. 이미 떨어졌는데 패자 부활전을 살아남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내리 5연승을 하면서 왕중왕전에 도전을 했는데 그때 또 누굴 만나냐? 다시 또 심사위원 자리에 앉아있는 서른도를 만나게 됩니다. 따지고 보면요. 이 심사위원 중에서 서른도라는 사람이 패자부활전에서 임영웅을 건져내지 않았다면 지금의 임영웅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묻힐 사람이 아니라는 걸 서른도가 알아봤다는 거죠. 이렇게 따졌을 때는 서른도가 임영웅에게 은인 같잖아요. 하지만 보온의 기회는 얼마 있지 않아서 찾아옵니다. 이 무대 이후 임영웅은 어디에 도전을 하죠? 미스터 트롯에 나갑니다. 거기서 레전드 미션, 레전드 선배 가수들의 노래를 부르는 레전드 미션에서 무슨 노래를 부르느냐? 서른도의 보랏빛 엽서를 꺼내듭니다.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서른도의 노래를 부른다면 뭐예요? 참 많잖아요. 잃어버린 30년, 여자, 삼바의 여인, 사랑의 트위스트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도 왜 보랏빛 엽서일까요? 이거에 대해서요
이렇게 임영웅 얘기를 합니다. 행사 다닐 때 서른도 선배님 노래를 즐겨 들었다. 워낙에 명곡들이 많지만 보랏빛 엽서를 불러보고 싶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이 보랏빛 엽서가 굉장히 의미심장하거든요. 한 여인을 향한 마음이 담겨 있는데 제작진이 이 가사를 보고 생각나는 여인이 있냐라고 하니까 임영웅 씨가 있겠죠라고 묘하게 흘립니다. 누굴까? 더 많이 궁금해지게 만드는 대목이었는데 아마 이때는 어머니가 그 대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반드시 어떤 연인이 아니라요. 이때 임영웅의 무대가 끝난 다음에 서른도 씨의 반응이 중요해요. 전 1차적으로 서른도 씨가 이 노래를 꺼내 들었다는 데서 굉장히 놀라웠을 것 같아요. 자기의 수많은 명곡과 히트곡이 있고 경연에서는 알려진 곡을 부를수록 유리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노래를 골랐다는 거죠. 그런데 기대 이상으로 정말 잘 부른 거예요. 그래서 서른도 씨 왈, 제 노래가 이렇게 좋은지 몰랐다. 내가 오히려 임영웅 씨한테 배울 게 있다. 저도 이렇게 노래를 부르겠다. 제가 노래를 못 불러서 죄송하다라고 확찬을 했습니다. 결국 뭐냐? 보랏빛 엽서는 원래 이렇게 좋은 노래인데 내가 잘못 불러서 못 든 거야. 임영웅이 부른 걸 보니까 이 노래 정말 뜰 노래네. 실제로 이 노래가 역주행, 빵 떴죠. 서른도 씨마저 원곡 가수로서 동반 상승을 합니다. 이 당시 서른도 씨의 유튜브 구독자도 갑자기 10만 명을 넘겼는데요. 그 중에 임영웅 팬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임영웅 씨 팬들 이때 서른도 씨한테 가서 10만 만드셨죠? 이번엔 저희한테 좀 오십시오. 저희 이제 6만입니다. 6만. 여러분이 조금만 힘을 보태주시면 임영웅 씨 팬클럽 100만이 넘죠? 4%만 오시면 저희 10만 됩니다. 실버 버튼 오면은요, 제가 들고선 임영웅 3번 외칠 겁니다. 이때에 서른도 씨의 유튜브 채널에 온 임영웅 팬들이 댓글에 이런 얘기 많이 씁니다. 임영웅 곡을 좀 써줬으면 좋겠다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구독자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냐고요? 서른도 씨는 그냥 가수가 아니에요. 싱어송라이터예요. 자기가 부를 노래 직접 만들어 불렀어요. 삼바의 여인, 여자의 여자, 상하이 트위스트 다 서른도 씨가 직접 만든 노래입니다. 히트곡 메이커인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임영웅 씨 노래 한번 만들어 주세요라고 했는데 이 얘기가 그때부터 귀에 딱 박혀서 아 정말 임영웅에게 줄 노래를 만들어 봐야겠다고 서른도 씨가 마음을 먹었다고 해요. 자, 이 노래 가사를 한번 짚어볼게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날 믿고 따라준 사람 고마워요 행복합니다 왜 이리 눈물이 나요 왜 이리 눈물이 나요. 정말 쉬운 가사거든요. 일부러 쓴 미사여구가 없어요. 감정을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사랑해요 고마워요 행복해요 전부 다 긍정적인 얘기를 하죠. 근데 그 끝에 왜 이리 눈물이 나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임영웅 씨가 부르니까요. 결국 임영웅 씨가 지금까지 걸어온 그 길이 대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임영웅이 부르는 이 내 사랑이 누굴까?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 누구일까? 라고 했을 때 서른도 씨, 작사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임영웅의 팬들이 정말 깊고 특별하다는 걸 느꼈다. 임영웅의 팬들을 서른도 씨 입장에서는요. 자기 집사람, 아내에게 부르는 그 마음을 임영웅 씨가 부를 때는 팬들에게 대입하도록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임영웅 씨가 이 자리에 있게 한 1등 공신은 단연 팬들이거든요. 고마워요 행복합니다 왜 이리 눈물이 나요. 이게 결국은 뭐냐면요. 임영웅이 팬들에게 하는 말 그대로인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지지해줘서 고맙고 난 행복해요. 사실 누구에게 좋은 일을 해줄 수 있는데 상대방이 그 좋은 일을 진짜로 고마워하고 표현하는 사람이 또 많지가 않아요. 난 누굴 위해서 이렇게 하지? 라고 싶을 수 있는데 임영웅 씨는 화답을 한 겁니다. 당신들이 날 이만큼 사랑해 준 거 내가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 눈물이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 임영웅 씨 입장에서는 이 노래는요. 팬송이에요. 이 팬송이 뭐냐면 아이돌 그룹들은 팬송이 다 있습니다. 팬들을 위해서 불러주는 노래예요. 이거는 여인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오로지 여러분 팬들을 위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하는 팬송이 있는데 이 노래는 정말 임영웅 씨가 보세요. 얼마 전에 뭐가 있었죠? 미스터 트롯 끝나고 이들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고 1주년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그거 기념해가지고 또 팬들이
기부 활동도 하고 많은 선행을 펼쳤는데 임영웅 씨 입장에서는 뭘 해줄 수 있을까? 팬들한테 뭐 만나서 커피 한 잔씩 사주는 거 그게 도리일까요? 아니에요. 임영웅 씨를 좋아하는 이유는 임영웅이 가수이고 그 사람의 노래를 좋아하는 거예요. 결국 자기 본분에 충실한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는 임영웅 씨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임영웅 씨는요, 노래로 위로를 주는 게 최고예요. 지금 이 시점에 이런 팬송을 발표했다는 건 굉장히 의미심장한 겁니다. 자, 서른도 씨의 노래를 받은 임영웅, 저는 시너지 효과라고 생각을 해요. 뭐 임영웅 씨가 워낙 좋은 자질을 가진 그런 가수이기도 하지만 이 노래 자체도 굉장히 좋다는 거죠. 트로트를 많은 사람들이 뽕짝이라고 얘기합니다. 쿵짝, 쿵짝, 이박,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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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박. 너무 단순하고 그냥 흥을 돋우기 위해서 쉽게 쓰고 쉽게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데 이 노래 되게 선율이 부드럽고 고급스럽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 이례적으로요, 유명한 팝가수 에이미 와인하우스나 에드 시런, 이들의 마스터링을 담당했던 영국 메트로폴리스 스튜디오에서 세계적인 엔지니어 스튜어트 호크가 직접 마스터링을 맡았습니다. 그만큼 이 노래는요, 서른도 씨가 공을 들였고, 사실 근데 트로트 가수의 노래는 이만큼 공 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공 들인다는 건 뭐예요? 돈 들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회수할 수 없다면은 이거 손해잖아요. 하지만 임영웅 씨의 노래는 이 정도까지 공을 들이면은 그에 대해서 충분히 반대급부가 나온다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이번 신곡은 제가 볼 때 여러 의미가 있어요. 앞서서 이제 나만 믿어요는요, 미스터트롯 우승에 대한 특전이었죠. 세상 가장 큰 그대 우산이 될게. 솔직히 임영웅 씨를 위한 노래는 아니에요. 왜냐고요? 우승자가 임영웅 씨가 아니었으면은 다른 사람이 이 노래를 불렀을 테니까요. 우승자를 위한 노래였던 거예요. 다음 히어로. 오로지 임영웅 씨의 신곡이라고 보기에는 자동차 CF 삽입곡이었잖아요. 그렇게 따져보면은요, 이번 노래야말로 온전히 임영웅을 위한 임영웅의 노래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 노래가 어디서 맨 처음 불려졌죠? 미스트롯 2 우승자가 배출되는 결승전에서 불렀죠. 의미가 있습니다. 이 미스 코리아도 보면은 새로운 진이 탄생하면은요, 왕관을 넘겨주죠. 자신의 어깨에 있던 짐을 그만큼 내려놓는 거예요. 임영웅 씨가 이제 이 시리즈의 진의 왕관은 다른 진에게, 새로운 진에게 물려주고 오로지 가수 임영웅으로서 자신의 새로운 출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시점에 이 노래를 발표했다는 거는요, 나는 또 한 번 알을 깨고 나왔다 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서른도 씨는 임영웅 씨에 대해서 이렇게 평을 합니다. 단순히 좋은 후배가 아니라 음악계 대사건이라고요. 누구도 못 해낸 걸 임영웅이 해냅니다. 뭘 해낸 거냐면, 트로트가 어쩔 수 없이 일부 중장년층만 듣는 노래라는 그런 편견이 있었어요. 임영웅 씨가 이걸 완전히 깼고, 더 나아가서 K-트롯, 해외 시장에도 트로트가 통할 수 있다는 것을 임영웅 씨가 문을 열어준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그리고 앞서 발표됐던 이제 나만 믿어요. 둘 다 엄밀히만 해서 정통 트롯이라고 보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발라드에 가깝다는 말도 있어요. 발라드 트롯인 거죠. 그런데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명확하게 구분을 지을 필요가 있을까요? 왜냐면 발라드를 좋아하는 사람이 들어도 좋고 트로트를 좋아하는 사람이 들어도 좋으면은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만족감을 주는 노래인 거잖아요. 임영웅 씨는 원래 발라드 가수를 준비를 했죠. 본인의 성향 그리고 노래 부르는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발라드가 섞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트로트 요소도 충분히 들어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트로트로 듣고 즐길 수가 있다는 거죠. 왜 모든 트로트에는 꺾기와 구성진 가락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반드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트롯 시장을 우리가 그동안 너무 좁은 눈으로 보고 있었는데 훨씬 더 시장을 넓힐 수 있다는 거. 발라드 트로트가 그 하나의 장르, 물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결국 임영웅 씨가 트로트의 새로운 하나의 지평을 열면서 임영웅이 장르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스타를 읽어드립니다의 안진영입니다. 오늘은 어떤 스타를 읽어드릴 거냐고요? 이미 어느 정도 예상한 분도 계실 거예요. 바로 정동원 군의 신곡입니다. 정동원 군이 신곡을 발표한다고 했을 때부터 조만간 올드스타에서 다뤄주겠네 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아니라 다를까 저희도 준비했습니다. 게다가 이게 공개된 날짜가 언제예요? 5월 5일 어린이날이죠. 정동원 군이 중2거든요. 아직은 어린이에요. 정동원 군이 이날은 선물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여러분께 선물을 줬습니다. 제목하여 내 마음속 최고. 자, 어떤 노래인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속 최고를 들으면서 저는 굉장히 기뻤어요. 이 노래를 듣고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기뻤어요. 언제나 그댄 내 마음속 최고야. 왜냐? 사실 정동원 군이 그동안 부모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고 본인을 살뜰히 키워주시던 할아버지를 여의고 어린 나이에 몰라도 되는 감정을 배웠거든요. 그 한의 정서로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렸죠. 하지만 안타까웠던 건 정동원 군이 또래 같은 그런 밝은 감성을 조금 더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노래가 딱 그래요. 굉장히 밝고 에너지 넘치고 정동원 군의 톡톡 튀는 느낌과 템포까지 딱 맞는다는 거죠. 도입부부터 에너지가 넘치죠. 이 편곡과 화려한 코러스로 시작을 해서 듣자마자 곧바로 신이 나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가사가 와 닿습니다. 이 가사 내용을 보면은요. 누가 뭐라 해도 최고, 내 마음속 최고. 세상만사 다 제쳐두고 어디든 부르면 달려갈 거야. 이 세상에 하나뿐인 그대, 내 마음속의 저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고요? 그 대상이 누군지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정동원 군은요, 이 공식 팬클럽 우주총동원의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서 커버 이미지의 디자인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이 노래의 작사, 작곡을 찾아보면 강진우라고 되어 있거든요. 트로트 팬들에게 그렇게 익숙한 이름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공부를 했어요. 누굴까 해보니까 2016년 데뷔한 작곡가 겸 가수거든요. 트로트 전문 작곡가는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정동원 군의 곡을 쓰게 되냐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4월 초에 혹시 정동원 군이 출연한 사랑의 콜센터 보셨어요? 여기서 크레용팝의 노래 어휘를 불렀거든요. 두 권을 쓰고 나와가지고 톡톡 튀는 감성으로 굉장히 재미있게 귀엽게 불렀어요. 이 노래의 작곡가입니다. 아마 이때 정동원 군이 이 노래와 본인이 찰떡궁합이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이 느낌을 이어서 정동원 군에게 어울리는 트로트곡을 만들어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5월 5일 다른 어린이들 다 노는데 정동원 군 이랬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요. 그 브이라이브 미스터 트롯 공식 채널을 통해서 라이브로 소통을 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첫 질문이 그거였어요. 내 마음속 최고 누구를 얘기하느냐? 주저하지 않고 정동원 군은 바로 팬 여러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뮤직비디오 보셨어요? 뮤직비디오 보면은요, 정동원 군이 어디서나 막 튀어나와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이 찾으면 어디라도 달려가서 노래를 불러드리겠다, 그런 마음을 담은 뮤직비디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팬 여러분은 제 마음속 최고라는 뜻이다. 뮤직비디오에서 제가 어디든 나타나지 않나 팬들이 어디 있든 제가 찾아가서 노래를 해드리겠다는 뜻으로 만들었다 라고 팬 여러분께 어필을 했습니다. 자, 이 가사가 전반적으로 보세요. 어디든지 부르면 달려갈 거야. 누구에게? 팬들에게. 내 마음속에 저장하는 건 누구? 팬 여러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가사는요, 누가 뭐라 해도 최고, 내 마음속에 최고라고 해요. 누가 뭐라 해도 최고 최고. 내 마음속의 최고. 춤도 귀엽고 연습을 많이 해서 이 부분이 제일 익숙하고 좋다고 했고요. 이 포인트 안무의 이름은 내 마음속 최고의 이름을 줄인 내 마최 춤이라고 합니다. 정동원다운 장명법입니다. 자, 신곡을 발표한다니까 이 미스터 트롯의 형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어떤 도움을 줬을까요? 우리 공식 삼촌 장민호 씨는요, 정동원 군을 위해서 현장으로 닭꼬치와 커피차를 보내줬습니다. 왜 닭꼬치일까? 정동원 군이 치킨을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삐약이라고 불리잖아요. 삐약이. 그런 의미에서 닭꼬치를 간식으로 보내준 것 같고요. 아직 커피를 마실 수 있는 나이는 아닌데 거기서 여러 가지 음료가 있으니까 먹으면서 힘을 냈다고 해요. 이거에 대해서 기분이 좋았다, 닭꼬치를 맛있게 먹었다라고 정동원 군이 그 라이브 방송 중에 장민호 씨와 깜짝 전화 연결도 했는데
이때 장민호 씨는요, 어린이날 음원을 오픈한 동원이 삼촌 장민호다라면서 공식적으로 감사 인사를 부탁한다. 저도 받을 건 받아야 한다라고서는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내가 커피차 보내줬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정동원 군 감사하다는 얘기는 분명히 하고 넘어가라 라는 얘기였죠. 자, 그럼 이번 신곡을 준비하면서 가장 고마웠던 사람들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요. 그건 바로 얘기할 수 있다. 바로 그 라이브 방송을 보고 있던 팬 여러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노래를 부르는데 내가 아무리 불러도 들어줄 사람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데 항상 곁에서 듣고 응원해주는 분이 여러분이라는 거죠. 결국 이 노래는 팬들을 향한 고백송입니다. 자, 이 신곡이 나오고 정동원 군은요, 어린이날 당일부터 열심히 홍보 활동을 했습니다. 여러 라디오에도 출연을 했는데 그 과정 중에 이 신곡이 나오고 가장 연락한 사람은 누구인지에 대한 얘기도 했거든요. 누구였을 것 같으세요? 바로 할머니입니다. 6일 방송된 이수경의 러브 FM에 출연을 했는데요. 오랜만에 신곡을 내고 기분이 좋고 팬들에게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라고 하면서 음원이 나오고 할머니한테 제일 먼저 연락했다. 할머니가 제일 연락이 먼저 오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어떤 노래인지 물어보셔서 다 얘기를 해드렸다고 남다른 이 효자, 손자의 모습을 뽐냈습니다. 지금 정동원 군이 중2잖아요. 중2 하면 중2병 생각나시죠? 이 중2병에 대한 얘기도 나왔어요. 이거에 대해서 정동원 군은요, 보통 사춘기 중2병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느끼냐는 질문에요. 옛날 같았으면은요, 어린이날 뭐 갖고 싶다라고 했을 텐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고 하고요. 대신 짜증은 좀 늘었다고 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막 그럴 때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중2병이 아니라 누구나 그렇습니다. 저도 그러고 그런 분들 많잖아요. 아침에 누가 일찍 깨우면 싫고 짜증은 누구나 간간히 나죠.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어린이날이면 선물을 갖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없어졌대요. 오히려 팬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장난감 같은 선물은 필요 없다라면서 의젓하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의 궁금증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중2, 한창 사랑할 나이죠. 내 나이가 어때서? 과연 정동원 군에게는 여자친구가 생겼을까? 여자친구를 사귀어본 적이 있냐는 질문이 아니나 다를까 나왔습니다. 사귀어본 적이 한 번도 있다 없다? 없다고 했습니다. 딱 봐도 정동원 군 장난기가 많잖아요.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장난을 많이 치니까 여자아이들이 좋아하는 편이 아니었다고 하고요. 중학교 들어와서는 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팬들한테 신경을 쓰기 위해서 누구를 만날 시간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도 여자친구들이 조금은 좋아해 준다고 하고요. 그런데 팬들을 위해서 안 사귄다 라고 얘기는 하겠다라고 말꼬리를 살짝 흐렸거든요. 이 얘기를 듣고 누가 제일 서운해했을까 생각하면 임서원 이야기 아닐까요? 미스트롯2의 임서원 양이 공개적으로 정동원 군에 대한 이 사랑의 마음을 표한 적이 있는데 탈락할 때도 본인이 탈락한 것보다 정동원 군이 본인에게 합격 버튼을 누르지 않은 것이 더 슬프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었죠. 일단 정동원 군이 홀로 이렇게 솔로 활동을 시작하니까는 그동안 궁금했던 질문 다 쏟아졌습니다. 탑시6 안에서 형들 다 좋지만 그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형이 누구냐, 제일 친한 형이 누구냐라고 하니까 제일 편한 사람은 당연히 장민호 삼촌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영탁 삼촌은 취미가 같아서 이 피규어를 좋아해서 같이 보러 다닌다고 했고요. 그럼 가장 부러워하는 형, 삼촌은 누구일까? 이거 역시 장민호를 꼽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빠뻘 되는 장민호가 가장 부러운 이유는 바로 이 잘생긴 얼굴 때문이라고 해요. 크면서 얼굴이 변하니까 민호 삼촌은 자리를 잡았고 저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민호 삼촌처럼 잘생겨졌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장민호 팬들도 여기 계시죠? 저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저는 왜냐면 일선에서 장민호 씨 뻘 되는 분도 보고 요즘 막 20대 되는 그런 어린 스타들도 많이 보잖아요. 장민호 씨가 살짝 잘생기긴 했는데 약간 옛날 얼굴. 죄송하지만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끔 조금은 느끼하다고 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정동원 군 요즘은 그렇게 소년미 느껴지는 풋풋한 얼굴을 더 좋아합니다. 요즘 얼굴이에요. 장민호 씨 죄송하지만 정동원 군이 더 잘생겼습니다. 정동원 군 이건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꼭 장민호 삼촌처럼 생겨야지 생각할 필요 없다.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성장하면 충분합니다. 정동원 군이요, 트로트 시장에 한 획을 그었어요. 왜냐면 틴 트로트 시장을 열었습니다. 틴이 10대죠. 10대도 이렇게 활발하고
톡톡 튀는 즐거운 템포의 트롯을 부를 수 있다. 새 장르를 열었다는 측면에서 저는 한 획을 그었다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정동원 군 어린이날 맞았잖아요. 본인은 의젓해졌고 이제 어린이날이어서 어리광도 안 부리고 선물도 필요 없다고 하는데,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우리 정동원 군에게 마음으로 이미 충분히 선물을 주셨는데 더 막 해주고 싶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동원 군이 좋아하는 거를 해줍시다. 뭐냐면은요, 정동원 군이 가장 좋아하는 칭찬이 뭔지 물어봤더니 일단 노래 실력이 많이 늘었다라는 얘기를 좋아한다고 해요. 이건 우리가 다 알잖아요. 노래 들으면은 매번 우리가 위로받으니까는 이거는 정동원 씨한테 받는 거죠. 그러면 어떤 칭찬을 좋아하냐 하니, 키가 많이 컸다는 얘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지금 160cm가 넘었는데 161 정도 된대요. 미스터 트롯 때 148cm였으니까 그 사이 1년여 만에 13cm가 자란 겁니다. 자, 여러분, 어린이날 때 여러분께 선물을 준 정동원 군에게 우리가 선물을 주자고 말씀드렸죠. 댓글에 써주세요. 동원이 키 많이 컸다. 정말 멋지고 예쁘게 잘 자랐다. 이렇게 댓글에 꼭 써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타를 읽어드립니다의 안진용입니다. 오랜만에 이 코너 말씀드리죠. 그동안 신곡이 워낙 뜸했어요. 그런데 드디어 이분이 신곡을 냈습니다. 탑6 중에서 유일하게 신곡을 내지 않고 있던 그분. 사실 제가 하나 예측이 틀렸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TV조선과의 계약이 만료된 후에 소속사로 가서 곧바로 낼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편의점이라는 신곡을 계약 만료 전에 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정보성으로 여러분께 뭔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직도 댓글 보면 많이들 궁금해 하시거든요. TV조선과의 계약 어떻게 되나요? 혹시 재계약하는 건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하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요, 재계약은 없습니다. 예정된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됐고, 이들이 만약에 다른 소속사에 몸을 안 담고 있으면은 또 재계약을 할 수도 있지만, 각자가 모두 이미 자기의 소속사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굳이 다시 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들 돌아가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고요. 탑6가 그 프로그램 출신이어서 탑6지 그룹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룹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TV조선과 따로 계약을 맺어야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계약은 없습니다. 자, 또 하나 더 나아가서 이찬원 군은 왜 계약 만료를 코앞에 두고 TV조선에서 신곡을 냈을까? 이거 관련해서 반드시 내야 된다, 이런 식의 강제 조항이 있진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TV조선과 함께 동행을 하면서 다들 신곡을 냈는데 이찬원 씨의 신곡이 너무 늦어졌잖아요. 그래서 계약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이찬원 씨 역시 신곡을 통해서 팬들의 갈증을 풀어드리는 차원이 컸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찬원 씨의 신곡 편의점을 한번 방문해 보겠습니다. 자, 이찬원 씨가 25일 신곡 편의점을 발매했습니다. 찬또배기가 전하는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부제가 붙었고요. 소속사도 늦여름에 찾아온 힐링 위로송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저는 얘기를 합니다. 미스터 트롯 이후로 첫 신보라고요. 그런데 댓글에서도 이거에 반박하는 분들이 꽤 계세요. 왜냐? 지난해 5월 발표한 MBC 드라마 꼰대 인턴 OST 시절 인연이 있지 않냐라고 하는데, 저는 미스터 트롯 멤버들뿐만 아니라 다른 가수들 기준도 마찬가지지만 OST는 그 사람의 앨범으로 보지 않습니다. OST 앨범이 따로 있고 가창자로만 참여했을 뿐이고 권리 자체도 이들에게 있지 않아요. 내 앨범, 내 노래가 아니란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찬원 씨는 미스터 트롯 이후에 자기 노래를 발표하지 않았다고 한 건데, 그래서 이번 소속사에서 보도자료를 낼 때 보도자료에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정식 신보라고요. 정식. 그 전에 나왔던 시절 인연은 정식 신보라고 보기는 어려웠다는 거죠. 자, 이 노래 이찬원 군은 전공법을 택했습니다. 왜 전공법이냐? 사실 요즘 트로트를 좀 가볍게 소비하려는 경향이 있잖아요. 세미 트롯 혹은 퓨전 트롯이라고 해서
젊은 층도 더 쉽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멜로디를 차용을 하는데 이 편의점, 그야말로 정통 트롯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정통 트롯이냐면요. 일단 말씀드린 대로 퓨전이나 세미트롯 느낌이 전혀 없고요. 이찬원의 목소리, 이 구성진 목소리와 되게 찰떡으로 어우러집니다. 담백하고 깔끔한 정통 트롯으로 경쾌한 리듬과 브라스, 군더더기 없는 백그라운드 보컬의 조화가 인상적이다. 여기에 이찬원의 구수한 음색과 풍부한 성량이 직설적인 가사말을 진한 감성으로 물들인다라는 평입니다. 무엇보다 이 노래의 특징은요, 삶의 애환을 위로했다는 겁니다. 삼각김밥, 라면 하나, 퇴근길이 고되구나, 이런 평범한 일상을 담은 노랫말이 현대인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노래 누가 만들었는지 알아볼게요. 작곡, 편곡은 홍진영, 작사는 사마천. 여기서 홍진영, 여러분이 익히 아시는 그 트로트 가수 홍진영 아닙니다. 현재 한국음악저작권협회장을 맡고 있고 작곡가로도 유명한 그 홍진영 작곡가입니다. 대표곡은 이승철의 사랑 참 어렵다, 아마추어, 이문세의 사랑은 늘 도망가, SG워너비의 그대를 사랑합니다 등이 있고요. 이승철 씨의 노래 소리쳐 있죠. 가지 말라고 소리쳐. 이 노래의 작사에도 참여한 실력파입니다. 자, 그럼 작사 사마천은 누구일까? 작사가 겸 음악 PD인 강우경 씨입니다. 누군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체크를 해봤어요. 사마천과 강우경 씨의 신탁자 코드가 똑같습니다. 결국은 동일 인물이란 얘기죠. 류지광의 비로소, 연기의 쏘리쏘리에, 조항조와 김호중이 함께 부른 고맙소의 작사가기도 해요. 이미 트로트 작사가로서 충분히 명망이 있는 인물이란 얘기죠. 자, 이걸 확증해주는 사진이 있습니다. 지난 24일 코러스계의 전설로 불리죠. 김연아 씨가 이 SNS에 편의점 녹음하는 중에 촬영한 사진을 올렸어요. 이 코러스의 달인이 이찬원 씨 곡에 참여를 한 거죠. 그 사진에 담긴 사람이 이찬원 외에 홍진영, 강우경인 거죠. 이들이 바로 편의점을 만든 주역들입니다. 자, 그럼 이 편의점의 의미는 무엇일까? 저마다 고된 하루를 보낸 사람들이 지친 몸을 이끌고 편의점에 들른 모습을 조명했다라고 하고요. 24시간 불빛이 꺼지지 않는 편의점에서 작은 위로를 받고 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낸 가사가 특징입니다. 자, 그 가사를 보면은요. 오늘 하루 길었다. 퇴근길이 고되구나. 맥주 한 캔 생각난다. 오늘도 고생 많았다. 삼각김밥, 라면 하나.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사랑 때문에 외롭고 돈 때문에 힘이 들 때 소주 한 잔 생각난다. 편의점에 들러야지. 홀로 가는 내 인생 위로하네. 우리 동네 편의점. 이 쉽고 공감 가는 가사가 일품인데 여러분 여기서 이 편의점을요 2,000원으로 바꿔보세요. 2,000원. 소주 한 잔 생각난다. 편의점에 들러야지. 2,000원 들러야지. 홀로 가는 내 인생 위로하네. 우리 동네 2,000원. 결국은 이 노래를 듣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길 원하는 거잖아요. 편의점이라는 곳이 동네 어디에나 있고 그리고 24시간 내가 배고플 때 언제든 들어갈 수 있는 곳이잖아요. 이찬원 씨가 내가 그런 존재가 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뮤직비디오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거기서 뮤직비디오 카운터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찬원 씨죠. 보면은 지친 사람들이 하나하나 와서 카운터에 와서 이찬원 씨랑 마주해요. 이찬원 씨는 노래를 불러주고 있죠. 앞에 있는 사람들은 지친 상태였는데 이찬원 씨의 노래를 들으면서 위로와 힐링을 얻는다는 컨셉입니다. 자, 이찬원 씨가 이 신곡과 관련해서 26일 저녁 때 라이브 방송을 했어요. 여기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어서 오세요. 또와 편의점입니다를 진행을 했는데 일단 이 노래는 녹음이 30분 만에 끝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노래는 4, 5분이죠. 녹음을 며칠씩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근데 녹음이 30분 만에 끝났다는 얘기는 이찬원 씨의 가창력이 그만큼 빼어나다는 거예요. 이 노래에 대한 곡 해석력도 뛰어나고 이게 작사, 작곡가, 프로듀서들과 생각이 일치했고 또 본인의 생각대로 노래를 잘 불렀다는 얘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홍진영 작곡가가 고향 선배였대요. 특히 이찬원 씨의 모교인 영남대학교 쪽에서 오래 사셨다고 해서 친동생처럼 금방 형동생처럼 친해져서
그렇기 때문에 더 수월하게 녹음이 진행됐던 것으로 보이고요. 안 그래도 가사가 굉장히 인상적인데 이 안에서 이찬원 씨가 가장 좋아하는 가사는 무엇일까요? 홀로 가는 내 인생 위로하네 우리 동네 편의점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이 편의점을 들으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포인트로는요, 삼각김밥 라면 하나 이 부분이었다고 해요. 확 치고 올라가는 부분이어서 거기에서 가장 본인이 힘을 주고 불렀다고 하니까 이런 설명을 여러분이 듣고서는 눈을 감고 한번 다시 들어보면은 아, 이찬원 씨가 이 부분을 이래서 이렇게 불렀구나 라고서는 좀 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찬원 씨가 이렇게 신곡을 냈으니까 탑6 중에 맨 마지막에 냈죠. 우리 의리 있는 탑6 다른 멤버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모두 발벗고 나서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장민호 씨는요, 지난 25일에 자신의 SNS에 우리 찬원이 신곡 편의점 따끈따끈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동영상을 게재를 했는데요. 동영상 속 모습을 보면은요, 장민호 씨가 벽 뒤에 숨어서 손에 든 봉지를 숨기고 있어요. 그리고 이찬원 씨가 다가오자 그 봉지를 건넸는데 이 편의점에서 샀다고 하면서 편의점 속 뮤직비디오 속 상황극을 표현하는 그런 장민호 씨의 모습이 담겨 있는데 아마 녹음하면서 준비하면서 먹으라 하면서 먹거리를 잔뜩 사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막내 정동원 군, 이 정동원 군 역시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는데 여러분, 찬원이 형 신곡 나왔어요. 편의점 갈 때마다 이 노래 들어주세요. 축하해요 라고 편의점 앨범 커버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사실 이 신곡이라는 게 의미가 큽니다. 특히 이찬원 씨한테는 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가수는 자기 노래를 불러야 되거든요. 그 노래 한 곡만 있으면은 평생 그 노래만으로도 각인될 수 있거든요. 가수가 롱런하기 위해선 이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명웅 씨 같은 경우는 이젠 나만 믿어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영탁 씨는 찐이야.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등등 노래가 있죠. 근데 이찬원 씨는 아직 그게 없습니다. 나이가 좀 어리기도 하는데 정식 활동을 그리 오래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의 노래가 없었던 거죠. 제가 그래서 그동안에도 영상을 촬영하면서 누누이 이찬원 씨의 신곡 언제 나올까요? 신곡 기다립니다. 신곡이 나와야 돼요 했던 이유는 이찬원 씨의 가수로서의 가치를 더 크게 키우고 롱런하기 위한 발판을 빨리 마련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편의점이란 노래가 나온 건 굉장히 반가운 일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노래가 이찬원 씨에게 원하던 딱 그 노래야 하고 원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로 내가 생각하던 것보다는 조금 약한데 아쉬운데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첫걸음입니다. 내 노래 정식 신보 첫 걸음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항상 처음이 어렵지 그 다음은 계속 걸어가면 되거든요. 가속력이 붙으니까. 9월 12일 TV조선과 끝나고 나면은 저는 원 소속사로 돌아가서 그때부터는 행보가 더 빨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찬원 씨 소속사 측과도 친분인문과 연락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들을 준비해놨고 이찬원 씨 역시 그거를 열심히 빨리 많이 하고 싶은 의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편의점 가면은 모든 걸 다 고를 수 있잖아요. 먹을 거 정말 많고 그리고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찬원 씨가 이 곡을 첫 정식 신보로 선택했다는 것은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편의점에 들르듯 부담 없이 날 찾아오고 그 안에서 힐링과 위로를 얻어가세요. 이런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